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가짜 뉴스에 대응해 내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벌써부터 발언마다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짚어주실 분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삼선의 중진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꼭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화려해졌네요. 네. 일단 특감반 폭로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찰 당사자로도 이름이 잠시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진실이 아니라는 해명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사찰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또 제야 시민단체 활동할 때 사찰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 사찰이라고 명명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먼저 특정인을 딱 집어서 예. 예를 들면 반체제 인사라든가 정권에 반대하는 이런 인물들을 딱 찍어서 반복적으로 예. 동향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위험인물이니까 뭔가 이상한 반정부 활동을 할까 봐. 근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예.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도청, 미행, 계좌 추적 등.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옛날에 최동욱 검찰총장 뒤를 캘 때 저 어디 구청에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다 그 사찰의 조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것은 특감반의 김태우 씨가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한 행위인 것이지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계속 사찰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커져야 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또 더군다나 검찰이 고발됐으니까 검찰이 청와대라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아무리 수사를 하라고 해도 안 왔잖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 도입돼가지고 특검이 수색하러 갔더니 그것도 응해주지 않았죠. 이번에는 바로 기민하게 바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고 거기에 청와대가 협조해서 이 과정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비위 의혹이 덮인다거나 이슈가 묻힌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과거에 보면 이제 일부 비리에 관련된 일부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죠. 이건 야권 탄압이다 그래갖고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연행하러 가면 당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무실에 안 나오고 그게 시간을 끌어서 해결한 적도 있었죠. 탄압으로 몰면 살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탄압이라기보단 자기의 비리 혐의가 크게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정권의 비리나 정권의 의혹으로 부각시켜버린 것이죠. 다른 이슈로 좀 넘겨보려는 그런 의미. 최근에 보도 중에 김태우 씨 비리 관련 보도가 단 한 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언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안타깝죠.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은 계속해서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너무 사사건건 대응한 것, 또 감정적으로 브리핑하고 이런 건 조금 지나쳤다고 봐요. 조금 청와대는 국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실은 어차피 밝혀지거든요. 그런 측면 그걸 믿고 담담하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 대응이 오히려 이 관련된 의혹을 좀 키운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좀 진중하게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동부지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득 든 생각이 지난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사실 검찰은 개혁 대상 1호였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법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청와대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혹시 우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검찰에서 과거에 정치 검사로 이제 낙인 찍히고 실제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은 사실 옷을 많이 벗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자체가 적폐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정권에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한 일부 정치 검사들이 문제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정리가 좀 된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스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민정수석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청와대가 뭔가 지시하면 여과 없이 그걸 잘 따라갔던
이런 이제 그런 흐름과 문화가 많이 개혁됐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공수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검찰이 그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로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뀐 검찰의 모습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지금 동부지검, 수원지검, 대검 이렇게 쪼개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고발을 각각 다른 기관에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지휘는 결국 대검의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 지휘를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조국 수석이요. 네.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하는 녹설에도. 게 좋아요.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이제 사실 본인은 좀 힘들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하도 자기를 이제 지목을 하니까. 예. 그러나 이 공직에 있으면 특히 그런 자리는 수없이 많은 의혹 제기와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묵묵히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국가의 큰 역할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운영이 나와서 맞아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운영이 나와서 맞아라. 근데 민정수석이 운영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본인에 관련된 사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나와서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예. 조국 수석이 직접 관련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김태우 씨 입에서도 나온 적이 별로 없고 예. 또 야당도 막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조국 수석에 관련된 사안은 지금 단 한 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질의를 한 사례도 없고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그때 운영이- 민정수석, 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관련된 거잖아요. 예. 본인이 국정원, 검찰 또 여러 정보기관에 지시를 신복을 하고, 박아놓고 예. 직접 지시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방패를 막기가 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례는 좀 지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않는 이유, 예. 그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압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나 이런 민정수석의 역할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관행은 지키는 게 맞다. 우리가 검찰청 국정감사할 때는 검찰총장이 나오지만 예. 국회의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 지금도 운영위에 나오지 않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관례를 깨지 않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번 시작되면 네. 어느 정권 들어서도 민정수석이 매일 운영에 나와서 특정 사건 관련해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네. 얘기해야 되는 이런. 그것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청와대 특감반에서 터진 문제입니다. 이게 네. 뭐 개인 비리건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긴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6급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수석이 책임진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오히려 경고를 하죠. 예. 앞으로 청와대 내부 직원들 관리 잘해라.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디서 폭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직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먼저 내부에서 먼저 선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치를 취한 거에 앙심을 품고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조국 수석이 문제가 있는 직원이지만 이런 사건이 생길까 봐 끌어안고 있었다면 예. 이건 문제가 안 됐겠죠.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앞으로도 아무리 청와대 직원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과감하게 원대 복귀시키고 잘한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 저는 시작은 잘했다고 봐요. 예. 이게 정쟁화되는 바람에 커진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야당에서 응당 뭐 여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야당의 또 역할입니다만은 네. 그럴 때는 조금 사안의 경중을 좀 보면서 아 요거는 아무리 김태우 씨가 주장한 거지만 이건 좀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것은 좀 제끼고 요건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걸 중심으로 자체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폭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은 너무 아구자비로 김태우 씨가 주장하면 다 야당이 받고 언론이 보도하는 이런 행태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수 야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거 정말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데 좀 청와대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각 당이 이제는 좀 진정 국면으로 갈 때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상황이 나온 걸 보고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어야지. 예. 아직 진실이 밝히지 않는데 조국 수석부터 물러가라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연말 연시는 아무래도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예. 또 민생도 좀 챙기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좀 진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도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요즘 방송 열풍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네. 팟캐스트 진행하신다고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라디오는 많이 들었는데 팟캐스트는 아직. 네, 제가 악의정이라는 팟캐스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제 직접 국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예. 네. 청취자 수가 좀 많은 편인가요? 지난 한 주에 한 100만 명. 100만 명. 네. 아, 인기가 정말 많으시군요. 팟캐스트 하시니까요. 사실 같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네. 뭔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도 궁금하고 반대로 또 재밌던 점, 뭔가 보람 깊었던 내용 같은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식 언론사에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말할 때 좀 정제하고 그렇죠. 또 내용 시간도 좀 짧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팟캐스트는 시간 제한이 없고 또 약간 좀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한다는 편하죠. 좀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바로바로 댓글이 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쌍방향 소통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생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이제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분하고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이 훨씬 셉니다. 정계 복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시민 의원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건 정계 복귀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어떻게? 정기는 아니죠. 전혀 아니다. 네. 그러면은 정계 복귀에 대한 그분은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력한 어떤 그런 인물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이 정치 복귀다. 말하자면 제도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이 곧바로 기사로 올라오는 게 아주 잦고 당장 우 의원께서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월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시작하면 할 때마다 기사화가 되고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을 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발언을 하신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예. 약간 평론가적 입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많이 하시니까 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두 분의 설전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당장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이요. 네. 20대 남성 지지율이 왜 여성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냐라고 물었더니 축구랑 롤이죠. 게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좀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주목받는 정치적인 인물 예. 어떤 발언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책을 해석하기 시작되죠. 예. 그분이 알쓸 신잡에서 했던 얘기 갖고 논란이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별도의 팟캐스트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주목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을 오기 전에 자세히 좀 봤는데 예.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질의응답 시간에 네, 답변하셨-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 이제 들으시는 20대 분들 중에서는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겠지만 예. 제가 볼 땐 조금 더 그 진위를 좀 더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시민 전 의원의 해석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TV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잠깐 뭐 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평가를 저희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한 어떤 당의 당 대표 또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의 그 발언치고는 너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작을 하신 것이 예. 저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작부터 선정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정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 안타까움, 고뇌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뭐 이상한 의혹들을 제기하길래 제가 보면서 저렇게 나오셔서야 저게 시청률은 올리겠지만 본인의 품위는 떨어질 텐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사실 요즘 SNS 방송으로는 대세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방송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으셔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뉴스공장 나가고 제가 하는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꼭 바른미래당 얘기 같이 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지역구인 대구 지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다. 바른미래당 탈당자가 몰렸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은 유력한 정치인 중에는 이학재 의원 한 분이 예.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이 당이 무너질 때는 이제 밑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예. 당원들 또 다음에 차기 출마 예상자들 이런 분들부터 움직인다는 것은 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예. 볼 땐 바른미래당을 계속 지탱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당대회를 거치면 그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간다면 언제쯤? 유승민 대표는 그냥 아무런 무슨 전제 조건 없이 움직이실 분은 아닙니다. 예. 그분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마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예. 좀 대화가 될 만한 보수의 혁신을 할 만한 분이 들어선다면 저는 대화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 너무 친박 색깔이 강하고 예. 너무 수구적 색깔이 강한 분이 된다면 좀 망설이시겠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수 대통합 이야기, 반문 연대를 통한 보수 대통합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를 좀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치나 비전을 중심으로 당이 뭉칠 때는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 희망도 생기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자는 것은 너무 정략적인 판단이죠. 그런 식의 정계 개편 이하 집산이 성공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뭉쳐야 될 필요성은 난 그분들이 느낀다고 보는데 예. 이왕이면 좀 멋있게 그렇다게 좀 치장을 해야지 반문연대라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건 당을 달리하면서도 연대할 수 있거든요. 예. 야당으로서는. 근데 굳이 하나의 당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희망적인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문연대는 이합 집산의 가치로서는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압축해서 질문 많이 드렸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자주 감사합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삼선의 중진 우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